여러분, 오늘은 형사소송법 1 4주차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수사라는 것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임의수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사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사실조회 등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제수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수사 방법으로서 상대방의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포, 구속, 그 다음에 압수, 수색, 검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의하여야 한다는 임의수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강제수사는 규제를 더 받게 되는데요. 강제수사 법정주의가 일단 있습니다. 강제처분의 종류와 절차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강제수사 활동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장주의의 원칙 적용도 받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 필요한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다만 영장주의에는 예외가 있어서 예를 들면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또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등 법률로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중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은 반드시 사후영장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살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비례성의 원칙의 규제를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강제수사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과 수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하여 상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요구하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수사의 한계와 주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임의수사의 한계로서 논해지는 것 중에 임의동행이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판례는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먼저 동행 전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했거나 동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10시간 동안 잠복한 후에 새벽에 4명이 피의자를 둘러싸고 동행을 요구한 경우에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었고요. 이와 같이 불법적인 임의동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많이 문제되었던 보호실 유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영장 없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 등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합니다.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피구호자 보호 조치를 빙자하여 경찰관서로 데려간 행위 역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노트를 통한 사례를 봐주시고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피검사자의 동의 없이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설사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은 판례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의수사의 여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먼저 피의자 신문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출석시켜서 사건에 관해서 진술을 듣는 절차이지요.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는 먼저 출석 요구가 필요할 텐데요.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조사실로 구인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줘야 할 텐데요. 피의자 신문 전에 반드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되지 않은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피의자 신문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정당한 사유, 즉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상 기밀을 누설할 우려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참여권이죠. 영상 녹화에 관해서는 피의자에게 미리 알리고 조사의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영상 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될 뿐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고요. 한편 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피의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량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 외에 중요한 임의수사로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이고요.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출석 및 진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줘야 되고 참고인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에는 피의자 신문과 달리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임의수사가 있지만 해당 부분에서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대인적 강제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체포였습니다. 체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이고 보통 통상체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범죄 혐의의 상당성,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고요. 체포영장은 반드시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할 때는 피의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한 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신속히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 체포는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영장주의의 예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범죄의 중대성, 즉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법정형이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즉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체포의 필요성으로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포의 긴급성으로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가 되겠습니다. 긴급체포의 절차는 체포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사법경찰관의 경우 그렇습니다. 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긴급체포를 통제하기 위해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 즉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포의 세 번째 모습은 현행 범인의 체포입니다.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 범인이라고 하고 그 밖에 현행 범인에 준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하지요. 현행범인의 체포는 수사기관이 아닌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고 다만 사인이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현행범인의 체포는 행위가 가벌적이어야 하고
범죄의 현행성과 명백성이 있으며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인의 체포는 수사기관이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것은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고요. 다만 사인은 그러한 고지 의무가 없겠지요. 다음으로 대인적 강제 수사 중에서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구속이라는 것은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해서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 처분을 말하겠습니다. 구속의 요건으로는 먼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죄 추정을 깨뜨릴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고요. 구속 사유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의 요건이 있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비례성 원칙으로서 구속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국가형벌권 달성의 이익이 더 커야 하겠습니다. 구속의 절차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영장실질심사라고 불리어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요.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제도이지요.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 후에 신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고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속기간과 재구속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최장 10일까지, 검찰 단계에서 최장 10일까지 구속할 수가 있고요. 다만 검찰 단계에서는 판사 허가 시에 1차에 한해서 10일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는 재구속 제한 사유를 재구속의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주요 관련 문제로서 별건 구속과 이중 구속을 살펴보면요. 먼저 별건 구속은 본건, 즉 주로 중요한 수사를 목적으로 구속 요건이 충족되는 다른 가벼운 사건, 즉 별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지요. 위법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상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수사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지요. 법률 2022년 개정법은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로 확보된 자료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별건 구속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구속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로서 이중 구속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다른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인데 판례는 이를 이중 구속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주로 재판 절차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가는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4주차 강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